자,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조인에셋의 그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중국과 미국에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만나 뵙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 머니투데이 방송의 유일한 반장, 유반장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지금 제작 담당하고 있고요. 제 옆에는, 정말 동안이에요. 나이가 아마 짐작을 다들 못하실 텐데, 동안 중에 동안이시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이분 참 너무 그 진실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이 참 일반 증권맨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참 많이 가까이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언택트 강연회를 제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의 오성진 대표님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우,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언택트 강연의 주제가요, 2021, 차이나 뉴 웨이브. 지금 조인에셋의 차이나 백마주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딱 뒤에 이제 현수막이 크게 있는데요. 대표님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의 오성진 운용대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에 투자하고 계시는 일반 고객 여러분들, 그 다음에 PB님들,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선도 아직 결과 나왔어야 되는데 결과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승리죠. 이게 주식장은 이미 이제 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하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 특히 이제 우리는 2021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2021년 장이 주식은 항상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잡고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개척할 거냐. 그다음에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의 오성진 운용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거냐라는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레이 달리오라는 그 어마어마한 헤지펀드 매니저, 이 양반도 지금 계속 2020년 하반기에는 중국의 시장, 그다음에 중국 통화, 위안화, 중국 위안화 채권 이런 거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 본인만의 소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바야흐로 중국의 시대구나 이제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그 중국 투자를 오로지 외기를 지금 벌써 만 5년 이렇게 걷고 계신데 자 과연 2021년 이후부터 내년 내후년 그 이후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를 결정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 어떤 기업 또는 어떤 그 시장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메모해 가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2021년 차이나 뉴 웨이브 투자의 기회가 중국의 새로운 물결에 있다. 언택트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슈죠. 대선 이후에 중국 시장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대선 이슈는 진행형입니다.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폭스뉴스 사이트를 봤더니 지금 바이든이 264, 6표 남겨두고 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214에서 지금 현재 시장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은 지금 조 바이든에게 지금 현재 무게가 실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데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트럼프가 여전히 이제 대법원에 이제 제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 변수로 봐야 된다. 이게 추세를 바꾸는 변동성 아니고요. 변동성 변수로 봐야 된다는 거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뭐냐? 짧게 보면 변동성인데요. 길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됩니다. 우리 상당히 이제 3분기, 4분기가 사실 미국 대선 이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장기적 불확성 해소 국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라. 어떤 결과가 나든.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그러면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트럼프가 됐을 경우. 근데 첫 번째가 무역전쟁이죠. 무역전쟁은 결국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기구를 통한
함께 사는 공존 공영의 생애를 막 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전쟁의 이슈는 상당히 이제 수습해 가는 국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중국이 오늘 올라가는 이유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에 대해서는. 그러나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여전히 부정적 이슈로 계속 작동할 것 같다라는 건데 추가적인 부정적인 보다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재선 때문에 이제 두려운데 2018년만 하더라도 뭐 6년 남았다 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4년 옵션이에요. 결국 너가 아무리 하더라도 4년이 끝나기 때문에 부정적이 2018년만큼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고요. 기술 패권 전쟁은요, 길 겁니다. 둘 다 누가 되든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중국도 주도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미국도 주도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는 높을 거다라는 거고요. 정치 패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2인자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이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이 되면 미국의 GDP를 넘길 거다라는 그런 포부를 드러냈어요.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해서 여전히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럼 이제 불확실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예요. 정책적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트위터에 통해서 아무도 예견하지 않은 사전에 뭐 뉴스도 없이 갑자기 드러나는 정책들이 많이 증시에 영향을 줬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바이든이 되면 줄어들 거다, 없어질 거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바이든이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이 가능할 거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가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때까지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이제는 점진적으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 보면 이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산업과 전망, 경제,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게 주시장이니까 내년도를 보고 이제 주시장 대응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장이 이제 뭐 거의 한 이제 2달 남았는데요. 결국 2020년을 리뷰해보면 중국 투자 우려예요. 여전히 우려했죠. 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슈가 1월, 2월 달에 나타났던 코로나. 그죠? 미중 무역 전쟁 지속. 뭐 이런 역경들이 오래 있었는데요. 여전히 중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미 또 투자하셨던 분들도 여전히 우려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재확산이에요. 새로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 끝날 거냐? 백신도 안 나온다? 지금쯤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치료제도 안 나온다. 그 다음에 환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우려사항으로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내년이면 괜찮을 줄 알았던데 지속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기술 패권 전쟁, 미국 대선 여전히 아직까지 좀 뭐 결과를 확인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려사항으로 남아있겠죠.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런 우려와 다르게 주식상 상당히 좋았어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금리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결국 증시를 떠받침 요인인데 유동성하고 금리 인하 갖고 끝까지 갈 수 없거든요. 버블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 유동성 갖고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버블 논쟁이 나오는 거고요. 버블 느낀 사람들은 빨리 차익 실현하는 거고 아니면 또 야 이거 계속 내년 내에 재치 않겠냐 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제 지표 확인하자, 기업 실적 확인하자, 그다음 팬데믹 확인하자, 미중 갈등 확인하자. 그러니까 확인하는 건데 이번 오늘의 대선의 결과는 어떻든 주식시장은 트럼프보다는 불확실성의 트럼프보다는 확실성의 바이든에 한 표를 던지고 지금 오늘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 정도의 시각이 지금 올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새로운 뉴 환자 수는 제가 이거 할 때만 해도 25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40만 명, 5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환자 수가 재확산하는 상황이 있고 실제적인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줄어든 줄 알았더니 뭐 대폭발입니다. 폭발이기 때문에 팬데믹 지속.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상수다. 이제 코로나 지겹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식 파는 일은 에이,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이제 이런 거고, 차라리 코로나가 끝난 이후, 그 다음에 경기, 이거 보고 가자는 거고요. 실질 초기만 사망률만 해도 5% 넘었잖아요. 지금은 사망률이 2.54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 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결국 뭐냐, 수출입 우려,
그 다음에 이 경기 소비재 있잖아요. 물동량 이동이 필요한 거, 자동차, 가전, 항공, 해운, 여행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청신호는 뭐냐? 정책금리나 그 다음에 5G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산업별로 섞여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이제는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보자. 어쨌든 올해도 이제 1년 동안 보게 되면 뭐 외생 변수는 안 좋았는데 결국 좋은 기업,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재, 헬스케어 뭐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많이 났거든요. 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제는 개별 기업을 보고 가야 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적 장세 말씀드렸는데요. 실적 장세의 별명은 뭐냐? 기업별 차별화. 실적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차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개별 기업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 패권 전쟁인데요. 저는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겠지만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건데요. 중국에 오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미국의 가장 큰 공격을 받고 있는 GT, 중흥통신이고요. 저희 포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는 이러한 주식이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그건 뭐냐면 규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냐면 내년도는 뭐냐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 거셀수록 내수 시장은 커진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때 보세요. 무역 전쟁이 있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봤죠. 근데 지금 보시면 2020년 장을 보게 되면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S&P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행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결국 기술 패권의 전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중국은 방어적인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것도 역시 저는 상수로 진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 이제 무역 전쟁, 기술 패권 전쟁이 이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공략이 있어서 나스닥하고 그 IT 주식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018년에는 중국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거의 동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죠. 중국은 여기에 박스권에 놓여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든 바이든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기술 견제는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IT주를 봤을 경우에는 일부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을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 7월 달부터 좀 조정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 장세가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미국 페드에서 돈을 안 푸니까 안 풀고 중국이 이제 2분기, 3분기 경제 성장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가 이제 4.9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오니까 중국도 돈 풀다가 멈췄어요. 미국도 멈추고 중국도 멈추니까 사실은 7월 13일부터 조정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 들어왔는데 정부 기술 패권 때문에 가장 영향을 받았고 통신업도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입니다. 근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빌미로 차익 실현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이 꺾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음 흐름을 보자는 얘기죠. 그 사이에 사실은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 업종 같은 경우는 별로 팔지도 않았어요. 영향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헬스케어는 코비드가 계속된다는 거고 중국은 역설적으로 기술 견제가 들어오니까 소비 시장을 토대로 해서 키우자라고 하니까 영향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월, 12월 달 내년 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차익 실현은 이제 거의 일단락 된 것 같아요. 팔 사람은 대부분 팔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랠리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은 이제는 변동성 변수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보고 이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좋다. 2021년 중국 투자 전략을 해서 뉴 웨이브라는 이름을 제가 달았습니다. 서드 웨이브도 있잖아요. 네, 3의 물결. 있었던 이제 제 3의 물결인데 이제는 새로운 물결입니다. 새로운 물결이 부는데 중국에서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좀 같이 불 것 같아요. 이 부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물결은 뭐냐면 신정부가 나오면 새로운 정부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시대를 하겠죠. 그게 마찬가지로 중국은 뭐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니까 계속 시진핑이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 5년마다 정책적인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 13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14차 5개년이 시작되는 해가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의 출발이니까 뉴웨이브죠. 새로운 출발이고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았는데 새로운 계획에 새로운 산업 정책이 들어가는데 그 정책의 핵심이 아마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재선이 되든 상관이 없고 어떻든
누가 되든 어떤 결론이 나든 새로운 산업의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뉴웨이브가 나타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웨이브는 두 가지 축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는 14차 5개년 계획의 신쌍순환 전략이에요. 중국은 쌍순환, 순환이 있는데 하나는 내부 순환. 과거에도 이제 쌍순환 전략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인데 내부 순환은 소비시장 키우자. 그다음에 외부 시장 있잖아요. 대외적인 시장. 대외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시장 개방입니다. 시장 개방.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 들고 다 들어와라. 사실 조이넷의 글로벌 자산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돈은 전부 다 중국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한 축은 뭐냐면 디지털 경제,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이게 이제 들어가 있죠. 오늘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주가 많이 올랐어요. 한국도 많이 올랐고, 이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올라가는데 이거 같은 정책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 14차 5개년 계획을 반영한 장이다. 라는 거고요. 뭐 바이든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쌍순환 전략에 대한 신뢰도로 이제 올라간 거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은 7대 신인프라 투자 전략인데, 여기서 저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면 인공지능이다.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근데 인공지능의 결정판은 뭐냐?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게 이제 저는 핵심이고요. 자율주행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뭐냐?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충전소도 만들고 다 해요. 네. 결국 이 7대 인프라 전략에서 핵심은 뭐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기자동차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전기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끌고 가는 이 주도주가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주도주의 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잘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는 중국의 주도주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웨이브 주도주는 뭐냐? 중국에서 내수 소비주입니다. 잘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소비주입니다. 소비주고요. 두 번째는 시장 개방하니까 외국인 선호주. 외국인 선호주. 외국인 선호인데요. 외국인 선호주는 뭐냐면 저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맡겨주셔서 제가 중국을 투자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게 외국인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차 산업혁명, 5고 이쪽이 또 하나의 주도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4 쌍순환 계획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왜 내부 순환이 중요하냐. 무역전쟁 때문에 하도 됐거든요. 골치가 아프거든요. 사실은 어제도 이제 중국의 그 정책 위반자들의 분위기가 뭐냐면 트럼프가 된다니까 이게 완전 긴장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좀 이게 판도가 바뀌니까 4년 더? 뭐 이렇게. 환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중국은 뭐냐면 외풍을 막는 유일한 길은 소비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소비시장을 앞으로 배를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국민소득이, 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15,000불, 20,000불 이렇게 이제 10년 내에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키울 수 있는, GDP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주란 거죠. 그 정책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호주머니들도 두둑해졌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여전히 주도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순환은 뭐냐면 글로벌 시장이 좋아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늘어나겠죠. 수입이 늘어나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또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니까 중국은 다시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 순환이 잘 동맥경화로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때문에 이 순환을 중국 소비를 키움으로 인해서 외부의 순환도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나중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뭐예요?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 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핵심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시장 개방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돈들이요 중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을 키우고 소비시장을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뭐 우리 국내 증권사의 전망인데요. 중국이 GDP가 2019년 세계 GDP에서 16%밖에 안 됐는데요. 18%로 14차 5개년이 끝나면 18% 올라가는데 미국은 24에서 21.9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밝힌 것처럼 2030년이 되면 역전? 비슷해진다든가 역전이 가능하다게 되는 게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가 14차 5개년 계획이고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성공했을 경우에 뭐 이제 되는데 우리는 이 2021년에서 2025년이 투자하기 제일 편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뭐 자본시장이 많이 컸겠죠. 외국인 시장 비중도 늘어났을 거고 이미 모두가 동의하는 시장이 돼버리면 투자 기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때까지 한 5년도 투자 기회였다고 보면 좀 가슴을 졸이면서 투자했던 시즌이라 보면 그 얘기를 네. 저 듣고 있는데 네. 이거 좀 메모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빅2 중에 지금 뭐 기술 패권, 뭐 정치적인 패권 계속 지금 뭐 트럼프가 엄청나게 그 시진핑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두 나라의 격차가 확 줄어들고 네. 10년이 지난 2030년이면 두 나라의 GDP가 같아지거나 네. 또는 살짝 중국이 역전할 수도 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그 눈앞에 가시권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메모하시고 머릿속에 메모하시고 계속 대표님 말씀을 들어야 왜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의 백마주, 중국의 뉴 웨이브에 이 편승해야 되는 건지 합류해야 되는 건지 이런 좀 뭐랄까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래서 험난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둘 것 같으니까 뭐 일단은 뭐냐면 내부 순환을 먼저 키우자. 자체 맷집부터 그죠? 키워보자. 그러니까 키우고 네. 그에 대해서 외부 순환을 돌리는데 그 내부 순환 키우면서 자본시장 개방 이게 1순위가 되겠죠. 그러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 산업의 업그레이드는 뭘 통해서 나타난다? 5G. 5G. 자율주행차, 전기차. 뭐 이런 쪽 시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 2021년에서 2025년 정도 14차 5개년 계획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차트에서 확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결국 뭐냐면 앞으로 5년은 소비시장 키운다. 수출을 견제받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시장을 키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역시 소비와 제조업 갖고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제조업에 대한 견제가 워낙 심하니까 이제는 소비를 키워서 이 간격을 좁혀보자. 뭐 이러한 전략으로 가는 것이 쌍순환 전략이라고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차피 우리는 PC 시대를 지나서 스마트폰의 시대 이제는 자동차의 시대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왔는데요. 이 전기자동차는 그냥 전기자동차 뭐 배터리 넣어서 가는 건 저는 별로 큰 실익은 없다고 봐요. 진정한 실익은 얘가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되면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와, 기억력도 좋고 뭔가 수행 능력이 있으면 야, 컴퓨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 차가 컴퓨터가 되는 거죠. 우리 대표님이 네. 옛날부터 그 IT 전문가셨잖아요. 그렇죠. IT 애널리스트로 제가 출발했죠. 그러니까요. 그 자율주행차는 언제쯤 좀 우리가 상용화? 지금 테슬라 보니까요 2단계까지 이제 상용화됐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5단계란데요. 네. 쉽게 말하면 차 브레이크에서 내 발을 뗀다. 이게 1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손을 뗀다. 2단계. 그다음에 눈을 뗀다. 눈을 안 봐도 된다. 이게 3단계? 이게 3단계. 아. 3단계 뭐냐면 신호등을 지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요. 자도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차선이 비어 있는지. 오. 그러니까 3단계 되는 거고요. 4단계는 뭐냐면 뇌를 뗀다는 거죠. 뇌를 그러니까 뗀다? 이제 그때는 이제 4단계 되면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있든지 그냥 이제 놀기만 뭐, 해도 되는 거고요. 5단계는 뭐냐면 사람을 떼낸다는 겁니다. 차에서. 그러니까 없어도 내 출근하고 나서 집으로 누르면 집으로 간다는 거죠. 아무도 없이도. 아무도 없이도. 네. 근데 지금 현재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이 가는 것 같고 이 2단계, 3단계 필드가 어디냐? 필드 테스트를 어디서 할 거냐? 라는 것이 중국이죠. 그래서 뭐 테슬라도 사실은 보면 중국에 올해 1월 달부터 15만 대를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그동안 이제 어려우면서 내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뭐 유럽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장은 중국에서 열리고 기술은 누가 갖고 있느냐면 아무래도 미국이 갖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제가 이제 차이나 백마주에서 관심 있는 것은 중국의 시장에 주목하는 거고 시장의 1등 시장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세계는 위기가 왔어요. 외환위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18년 무역 전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19도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빨간 분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 외환위기 때 PC 시대가 열렸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뭐냐면 5G.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 스스로 이런 컴퓨터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넘어가는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 시대를 경험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그 PC 시대도 경험했고 스마트폰 시대도 경험했고 자율주행차까지 경험하면 참 이 격변의 시대를 다 경험했다고 보면 상당히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 과연 주식을 제대로 사도 돈을 벌어봤냐. 사실 우리 몰랐기 때문에 격변의 시대 그 시대를 그냥 가면서 PC 사고 그죠? 스마트폰 사고 그 사는데 제품을 사는데 투자했지 이걸 기업을 보고 투자한 적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5G 시대, 5고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제발 차 사기 전에 하드웨어 사기 전에 주식부터 사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그 주식을 팔아서 전기차도 사고 자율주행차도 사고 원금은 남아있고 이런 전략을 할 시대가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관점에서 좀 꽉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게 최대 격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원금은 계속 유지한 가운데 차익을 실현해서 그 돈으로 자율주행차를 사고 그 그쵸. 돈으로 스마트 집을 사고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저 조윤혜 씨하고 꼭 같이 동행을 해야 되겠어요. 동행하시면 제가 이제 대신 운영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스스로 하신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좀 투자 전략을 잡아야 스스로 하기 성공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제발, 제가 볼 때는 단기 투자하지 말고 한 5년 정도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면 이제 제가 5고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고는 이제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인 거고요. 진행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속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5고의 속도가 올라가는데 결국 이제 이미 뭐냐면 아마존고 사실은 지금 비대면 접촉하면서 뭐 모든 게 이제 전자상거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컨텐츠도 전부 다 이 텔레비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로 이런 모든 정보를 듣는 것도 이 포켓몬고의 시대가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랫폼도 여러분 줌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사실은 줌이 오래 뜬 주식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제2의 성장기를 한다는 얘기고, 이제는 알파고, 그죠?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차가 다니려면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5G고, 이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포켓몬고나 아마존고나 플랫폼고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과 함께 5G고와 알파고는 새로운 주식이에요. 새로운 스타들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게 될 것이고 중국에선 이와 같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10년 동안에 10배가 커지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것을 주목해달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약을 내면 5고에 주목해라. 5고는 뭐냐면 5G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부진한데요. PCB 업종, 중국 많이 가면 PCB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랫폼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어디서 만날 거냐? 자율주행차 새로운 플랫폼이 생길 겁니다. 자율주행 플랫폼이 그것이 주도주가 될 거고요. 그거를 뭐 테슬라가 한다고 지금 막 미국에는 테슬라 하지만 중국에는 또 역시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치열한 싸움이 또 중국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고, 그다음에 포켓몬고, 그다음에 알파고 뭐 이런 쪽에 게임이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결국은 2021년은 뭐냐면 주도업종은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 할 거냐, 중국 정부는 14조 5개년 계획에 금융정책, 돈 풀겠다는 얘기예요. 자, 돈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거면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서 돈을 많이 안 풀어도 외부에 있는 돈들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혼자서 푸는 것이 앞으로 이때까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죠. 이제는 뭐냐면 앞으로 5년은 외자가 들어와서 돈이 풀리면 많이 안 풀고도 이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시대가 열리게 하겠다는 게 14차 5개년 계획의 신쌍수한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정책인데 돈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 소비시장 키우고 두 번째는 신성장 산업. 이 새로운 5고 산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수혜주는 뭐냐면 외국인 선호. 저희 백마주죠. 필수소비재,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IT가 해당되는 거고요. 내수소비, 필수소비재, 경기소비재, 헬스케어고요.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5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디지털 컨텐츠, 상거래, 자율주행 자동차, 5G 이런 건데요. 결국은 이제 내년도 2021년은 뭐냐면 PR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실적 EPS가 올라가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인덱스 펀드를 사서 중국을 먹겠다는 전략은 유동성 장세는 잘 맞아요. 근데 실적 장세는 지수가 멈춰 있는데 종목만 올라가요.
오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중국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뭐냐면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고요. 그것을 그럼 어디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여기 정부 정책 수혜 업종 여기에 해당되는 곳에서 종목을 골라라라는 것이 여기서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 2021년 차이나죠. 펀더멘탈에 투자하자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 펀더멘탈이 정상화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과정은 아무래도 코비드 진정과 백신 치료제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재확산, 이 겨울 국면은 재확산 국면이 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쭉 뻗어서 못 가요. 과열로 못 가요. 이 검은 그림자가 코비드의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무역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산업도 소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은 국가 간 이동이 정상화되면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거고요. 그것이 되면 소비 정상화, 제조업 정상화, 기업 실적 정상화. 이게 동시에 나타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과연 그런 조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제조업 지수하고요. 미국의 알스ම් 제조업 지수를 봤는데요. 역시 3월달 이후로 다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정상화가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 정상화예요. 이거는 이 차트는 이제 IMF가 2020년 전망을 한 건데요. 네. 중국은 이제 10월달 전망에 보면 1.9로 올려놨어요. 1.0에서 1.9로. 그죠? 미국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점.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네. 한국은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1.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중국이 올해 2020년 플러스를 보이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정상화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중국 같은 경우에 8.2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고 8.2%. 예, 분기 성장을 보시면 지금 이제 3분기가 4.9 나왔잖아요. 6% 4분기. 4분기. 내년 1분기는 13.5예요. 그러니까 13.5.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밑그림은 경제 GDP 성장률이잖아요. 국내 성장률이잖아요. 성장률은 IMF를 비롯해 전통적인 기관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분기는 위험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새로운 아침이 오기 위한 이렇게 새벽이 동토는 마지막 국면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이 아마 연말이 아마 2021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월별로 이익들 발표하는데요. 뭐 이게 2018년도 회색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사실 올해 2020년 최악의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유니버스를 가지고 이제 만든 데이터인데요. 아, 별도로요? 네, 별도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3.6 성장이에요. 코비드19 때문에 여전히 좀 안 좋았죠. 이 안 좋은 것을 유동성 갖고 이제 올라간 게 주식시장이었다 보면 내년도는 15.5%입니다. 와, 이익 성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8.2 나오면 곱하기 2배 정도의 이익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시면 실적 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 MSCI,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패시브 펀드들이거든요. 네. 패시브 펀드들은 이제 MSCI 이머징 지수는 중국 시장에서 20% 중국 시가총액에서 20%만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S&P 다우 지수는 25%. 그 다음에 FTSE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25%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이제 미리 예견했던 것을 채우는 과정이었다 보면 내년에면 이 비중을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대적으로 시장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패시브 펀드들이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외국인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러면 중국 개방이 되면 어떤 종목의 수혜를 많이 봐야 되느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인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중국에만 있는 주식. 이게 제일 좋잖아요. 네. 중국에만 존재하는 업종. 백주. 이거는 없잖아요. 백주. 그죠? 백주는 중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숙소하는데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국에만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또 조미료예요. 우리나라 조미는 옛날에 뭐 미원, 뭐 다시다 이런 거 했잖아요. 중국은 조미료는 뭐냐면 간장, 식초, 허거 이런 게 또 조미료예요. 그래서 중국에만 있는 업종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세계 최고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어요. 14억 5천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예요. 그러니까 구매력도 있고 인구 규모도 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시장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 헬스케어 업종이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디지털 컨텐츠. 가장 빠르게 이 IT가 가는 시장이거든요. 이 업종이 중국에 있어서는 가장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가서 중국을 살라고 하는데 다 생소한 기업의 이름도. 그러니까요. 근데 애플에다 납품한 회사야? 아니면 테슬라 납품한 회사네? 친숙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아마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이러한 철학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혹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고르려면 최소한 여기서 골라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알아서 이러한 철학대로 내년에 운용할 거다. 그리고 우리 포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비중이 아직까지 여전히 낮아요. 4.38% 정도밖에 안 되는. 6%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43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특히 금융시장 개방 확대 정책을 14차 5개년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중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저게 있고. 한 10%까지만 는다고 보면 그렇죠. 야, 그때는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것도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뭐 50조, 60조 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코비드19 터지고 미중 무역 전쟁 격화되면서 중간중간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 또 살 때는 또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 저는 한 60조 정도 살 걸로 봤는데 한 15조. 이제 오늘 한번 1.5조 샀어요. 하루에 많이 산 거죠. 지금 올해 누적으로 15조 샀는데 하루 만에 1.5조 사니까 10분의 1을 오늘 하루 동안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국은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용수철이 확 들어와서 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2018년과 19년에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2018년은 무역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사모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거에 대한 좀 약간 부담감을 느낀 것 같고요. 또 외풍에 코로나19 그다음에 트럼프의 중국 기술 패권 전쟁에 억눌려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억눌려 있던 매수세는 이제부터는 내년에 좀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전국 정부가 이런 것들 시장을 문호를 활짝 열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까 패시브 펀드들이나 중국 내부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 중국 시장을 좋게 보는 이러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시장이 외국인들 매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한 바로 5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 비중 뭐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고 또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장기 보험들이 중국 증시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저금리 시대에는 네. 보험사들도 네. 채권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은 또 금리도 좋고 하니까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이나는 투자의 적기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지수 전망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수 네. 전망 안 하고요. 이제 운용 매니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개별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보게 되면 큰 흐름으로 보면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는요. 언제 올라갔냐면 개혁 개방하고 돈 풀 때 올라갔어요. 그죠? 금리 의관하고 돈 풀 때 이게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시장 개방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낮고 돈 풀 때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은 결국 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을 14차 5년 계획 핵심 전략으로 삼아놨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예요. 제로 금리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유동성 국면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또 돈이 오히려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입장에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지수를 전망하지 않지만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유동성 요건, 정부의 정책 요건이 잘 맞아떨어져 있는 국면이다. 라는 것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보면 항상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 저도 이제 5천 아까 200에서 2,600 떨어져 이때 이제 회사를 시작했거든요. 조인에스의 글로벌 자산운용이.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까 5년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스권에 참 험난한 시절을 이제 보내왔고 무역 전쟁도 있었고 코로나19도 있었고 이 과정을 있었는데 결국 이 과정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항상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 기간 조정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의 거의 마무리 끝에 와 있다. 과거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한 4년 정도의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 있기 때문에 2021년에 거는 기대는 좀 높다. 한번 좀 긍정으로 보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지수가 높은 수준이냐. 그죠?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과연 비싸냐 싸냐를 우리가 한번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2000년도부터니까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의 평균 주가가 거의 한 2,50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3,300 수준에 와 있어요, 지금. 오늘도 한 3,300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릎 수준이다. 무릎이다. 네. 20년 평균 주가의 무릎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뭐 2,400에 살 걸. 이게 아니고 이건 비정상적, 무역전쟁 비정상적인 구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은 뭐냐면 그냥 20년 평균 주가의 무릎이다 생각하면 무릎에서 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릎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R로 보면 사실 아까 이제 미국 증시냐 뭐 중국 증시 할 때 미국은 PR이 한 20배 정도 된다, 18배 정도 된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 한 11배 트레일링으로 보면 뭐 한 12, 3배 정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실적을 땡겨서 PR을 계산하면 한 11배, 10.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싸고 주가는 무릎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개선이 되고 밸류에이션은 10.5배 수준이라고 보면 중국 이걸 고려하면 중국 투자하기에는 뭐 특별하게 뭐 부담이 없는 투자의 적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5년 동안 투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들이 많고 여전히 아직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중국은 부채가 많다. 기업들 부채. 그거 어떡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중국은 여전히 2008년 이후로 부채가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는데 여기 밑에 있는 빨간 선이 기업 부채예요.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그렇네요. 기업 부채는 계속 줄여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 부채가 높은 걸 중국이 누구보다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 부채는 줄어들고 있다. 대신 이 부채를 누가 가져갔을까요? 정부가 가져가고 가계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가계 부채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데 기업 부채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이 중국의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업 부채는 줄어든다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뭐냐면 기업 부채율이 높아요.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이 차트는 뭐냐면 뎁투 캐시예요. 부채는 많지만 캐시도 많다. 캐시도 많다. 이걸 나타내는 차트가 이거예요. 그럼 일본 다음으로 중에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동안 돈도 벌었으니까 사실은 부동산이나 자산 가치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높지 않다는 거죠. 부채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가 높긴 하지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주식시장의 변동성. 보시면 이제 불마켓일 때, 강세장일 때요. 강세장일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6%가 올라가요. 그런데 미국은 평균이 58%예요. 약세장일 때 중국은 58%가 빠져요. 미국은 29% 빠져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강세장일 때 많이 올라가고 약세장일 때 많이 뜨니까 야, 변동성이 높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거죠. 미국 증시는 야, 편안하다. 우리 국내 투자의 한 80%가 미국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야, 올라갈 때도 적게 올라가긴 하지만 떨어질 때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 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틀림없이 변동성이 높다. 여기 보시면 올라가면 배, 더블 장세고 떨어지면 반토막. 이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드린 거 30년 동안 제가 변동성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증권사가 내놓은 자료를 제가 했는데 높다는 거죠, 변동성이. 근데 10년 단위로서 끊어서 봤더니 변동성이 121%, 78%, 38%. 오. 중국 증시도 점차 이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기관 투자 들어오니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위험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부채 위험도 낮아지고 있고, 그죠? 증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고질적인 이 높은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변동성이 줄어드냐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2014년 시장 개방한 다음에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들어오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비중이 올라가니까 회전율이 54%에서 38%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건 장기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는 기관화 장세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두 가지. 높은 기업 부채 비율, 높은 변동성.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중국에 대한 위험 요소는 제가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나 백마주를 이제 어떻게 운용할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조이넷의 글로벌 자산운용은 중국 투자 전문 운용사고요. 이제 5년째 현재 중국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상품이 이제 차이나 백마주인데요. 저도 한국 애널리스트 20년 하고 중국 운용만 벌써 6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자산 운용도 어느 정도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자체적인 국내 리서치 지원도 받긴 하지만 중국 현지 증권사랑 리얼타임으로 지금도 올해도 뭐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현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하고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래요. 한국에 있으면서 현지에 있는 거와 똑같은 그냥 정보 수집과 그다음 분석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인프라를 5년 동안 갖췄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제 백마주란 용어에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 이제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백마주가 도대체 뭐야? 백말이냐? 사실 여기 백말 이게 있긴 한데.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말마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은 독점석이 갖고 있는 대표 기업 아주 좋은 주식을 말마구, 백마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념에다가 제가 특별히 뭐냐면 독점성 1등인 기업. 그러니까 경쟁 회사가 많지 않고 독점적인 기업을 고르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경기가 좋을 때 좋아지고 나빠질 때 나빠지는 이런 거 말고 뭐 외풍이 와서 무역 전쟁이 터지든 그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와 누가 상관없이 온리 자기 독자적인 모델을 갖고 성장하는 기업. 이게 백마주고요. 세 번째는 8,000불에서 15,000불 국민소득이 늘어날 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특히 지금 이제 10,000불에서 15,000불 가는 랠리가 아까 14차 5개년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의 주도주가 백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철학을 가지고 벌써 5년대 해왔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의 기간인데 결국은 뭐냐면 상해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차이나 백마주는 지수보다는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일 거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실제로 해왔고 뭐 검증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게 투자자 여러분들로 같이 이제 우리 조인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제 계좌에 이와 같은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한국 증시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092년에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15,000불 갔거든요. 이 구간에 힌트를 얻어서 과연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음식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헬스케어 그죠? 자동차 사면서 화재보험과 이때 PC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IT 뭐 이런 업종들이 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역시 소비시장 키우면서 음식료, 헬스케어 그러면서 IT인데 이때는 PC였거든요. 네. PC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그때 뭐 12배 한국 같은 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9배 올랐거든요. 그런 흐름이 한국에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도 재현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5년 동안 이와 같은 것을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 성장한다고 봤더니 중국의 여기 소비주 있잖아요. 소비주가 한국의 조미료 CJ가 같은 그림처럼 벌써 이 4년 동안 이와 같은 성과가 당이 연결됐고 15년, 10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오면서 저게 뭐 해외 모시기 기업인가요? 예. 중국 조미료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검증이 되고 있다. 근데 앞으로 갈 길이 이제 10,000불이니까 15,000불까지 남아 있다.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 노인 인구들이 많아요.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3배보다 좀 더 되죠. 노인 인구가? 네. 65세 이상의 인구가. 근데 그 노인 인구가 돈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헬스케어 시장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서도 갔던 것처럼 이때 보면 우리 유한양이 이런 그림을 갔거든요. 중국의 제약기업도 우리가 투자해놨는데요. 그 기업이 역시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 없이 잘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여전히 제가 어제자로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모시기 제약인가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별로 그렇게 안 올랐네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상도 하고 배당도 하고 이렇게 한 8배 정도 올랐거든요. 아하. 2015년 대비해서는. 예. 그렇게 이제 올랐는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갔죠. 근데 그 길을 저는 이제 똑같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똑같은 컨셉으로 한국에 있었던 것들이 중국에서 역시 4년 동안, 5년 동안 진행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도 같은 흐름을 갈 걸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이 투자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게 주도주면서 경기 흐름을 타지 않는 주식이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역시 아까 말한 PC 시대였는데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알파고의 시대. 5Go의 시대가 연결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중국의 이 IT 기업은 많이 안 올랐어요. 한 150%밖에 안 올랐어요. 야.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다행히 더 올랐는데 이제 이 오른 것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마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뭐 정책 변화는 없겠지만 네. 중국은 오히려 국산화하고 반도체 못 살아가니까 국산화하고 그 자체 시장을 키우면서 이 국산화와 자체 시장을 연동해서 갈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비중도 이제 본격적으로 늘려가야 될 시점으로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소득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소비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헬스케어죠.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주도하는 5Go죠. 여기에 투자하자는 것이 저희 운용 철학이고요. 뭐 다른 종목보다는 대부분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스탁 인베스트를 운용 철학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사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퍼니 인베스트. 컴퍼니. 그러니까 뭐 차이냐? 주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업 가치에 투자합니다. 운용 전략은 바이냐 셀이냐 오늘 사야 될 때요? 팔아야 될 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바이 올립니다. 그럼 왜 올리냐? 그럼 안 파냐? 팝니다. 왜?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될 때, 기업 가치가 끝에 왔을 때 그때는 팝니다. 그렇게 보면 가만히 잘 보세요. 이 스탁 인베스트는 저를 믿어라. 제가 운용을 잘하니까 잘 사고 잘 팔아드리니까 저에게 투자하라. 이 운용자의 노력을 중요시해요. 저는 투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냐면 백마주라는 컨셉에 투자하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 컨셉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 가치라는 거죠. 그럼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한 저희는 바이 온리고요. 기업 가치가 끝나면 훼손이 되면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틀림없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뭐 주가가 2016년에 했으니까 사실은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이제 뭐 아까 중국의 조미료 대표 기업이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광상구 PD처럼 차트 좋아하는 분들은 절대 못 살 것 같은데요. 팔아야 되죠. 팔아야 돼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보실까요? 이 고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몇 배가 오르는군요. 예. 무슨 얘기냐면 바이셀 전략이 먹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는 시장은 그러니까 8,000불에서 15,000불 가는 이 빅랠리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예요. 한국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중국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공하는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컴퍼니 인베스트가 되어야 성공한다. 바이 온리. 네. 그다음에 기업 가치. 이 두 가지만 보고 투자해야 되지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논쟁이 운용자의 논력에 끊임없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회사 경영주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경영주의 노력과 경영주가 과연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탐방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영주가 나의 원하는 대로 기업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느냐.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헛발질한다. 하면 당연히 팔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오늘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8,000불에서 15,000불 구간에 투자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왔고 지금 현재 10,000불에서 15,000불까지 가는 투자 전략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자,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기회가 되죠. 저는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중국에 들어온 기회라고 보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상현상이죠. 코로나19인데 경기 지표도 안 좋은데 지수만 올라요. 그죠? 전통 지수보다는 기술 주가는 많이 올라요. IT 기업들 테슬라, 줌커뮤니케이션, 애플, BYD,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주도했어요. 그죠? 좀 이상해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도 일어나고 기술 패권 전쟁인데도 중국 주식은 이상하게도 안정적이에요. 그죠?
왜 이상이 인상이냐? 바뀌고 있다는 거. 뭔가 내가 옳은 게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장은 옳다. 내가 제일 아는 게 아니라 시장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이제 올해 말, 작년 말부터 11월 4일까지는 전통주 다우, 독일 닥스, 그 다음에 상해 종합, 그 다음에 한국의 코스피, S&P. 이 전통주라는 주식들은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나스닥, 코스닥, 심천종.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아까 말씀드렸지. 4차 뉴웨이브의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이미 주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전통주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와야 기회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주식들이 이미 테슬라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올해만. 400%, 중컴이 이렇게 600%, 중국의 BID가 272%, 카카오도 많이 올랐죠. 네. 이런 흐름이, 이런 주식들의 반영은 뭐냐면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고, 그 흐름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냥 막연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함께 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상 머니투데이와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이 함께하는 2021년 차이나 뉴웨이브의 시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Q&A를 하면서 네.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